안녕하세요. 법무라디오 듣는법입니다. 여러분 모두 어린 시절, 학창 시절 반성문 한두 번쯤은 써보셨을 겁니다. 남자분들이라면 군복무 중 진술서를 쓰는 경우도 간혹 있죠. 하지만 살면서 작성해야 하는 서류들은 어린 시절 썼던 반성문 정도로는 끝나지 않을 겁니다. 하물며 그 서류가 형사고소를 진행할 때 필요한 사실 확인서, 진술서라면 훨씬 더 어렵겠죠.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러한 서류를 작성하는 데 있어서 굉장한 어려움을 느낍니다. 왜냐하면 평소엔 접해보지 않아서 잘 모르는 데다가 우리 대부분은 감정적인 방법으로 글을 쓰려고 하기 때문인데요. 사실 자체를 기록해야 하는 이런 종류의 서류들에 있어서는 더더욱 어려움을 느끼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다뤄볼 주제는 사실 확인서, 진술서를 쓰는 요령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겠습니다. 둘은 사실 명칭이 다를 뿐 같은 개념의 서류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감정적으로 쓰려고 하기 때문에 사실 확인서보다는 탄원서, 진정서, 호소문 같은 느낌을 주는데요. 이는 중요한 역할을 해줄 수 있는 글을 망치는 일입니다. 불필요한 미사여구나 감정적으로 도배된 글들은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는 크게 달가워하지는 않습니다. XX는 평소에도 남을 잘 속여왔으며 평소에 행실이 좋지 못한, 그래서 나까지 속인 나쁜 놈이고 나는 경제 사정이 어려운데 저놈의 촌 공무원을 어쩌고 저쩌고. 이는 당연히 좋지 못한 방법이죠. 객관적이고 사실적이지 못한 감정적인 진술서는 판결에서의 가치가 낮아집니다. 그보다는 길지 않아도 좋으니 간결하게 사실이 정확하게 서술된 글이 보다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마련인데요. 그 이유는 수사기관이나 법정에서는 객관성을 중요시하기 때문이죠. 사실을 찾아 피해자와 가해자를 나누고 또 누군가를 처벌해야 하는 법원의 입장에서는 진술의 중립성과 객관성을 고려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일어난 사실에 입각한 날짜, 시간, 장소 같은 구체적이고 정확한 육하원칙하에 서술된 간결하고 깔끔한 진술서를 작성하는 것이 핵심적인 요령입니다. 자, 두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먼저 고소를 하는 입장에서의 진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상단에는 진술인,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선 내가 되겠죠. 진술인의 인적사항을 적어줍니다. 인적사항은 성명, 생년월일, 직업, 주소, 연락처 등 자신에 대한 기본적인 인적사항을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하단부엔 상세한 진술 내용이 들어가게 됩니다. 자, 첫 번째, 여기서는 간단한 피의자와의 관계를 적어 읽는 이가 기본적인 관계를 알 수 있게끔 하였습니다. 자신을 진술인이라 칭하여 글의 객관성을 좀 더 강조하였습니다. 자, 두 번째, 글의 기본적인 아웃라인의 느낌으로 작성된 문장입니다. 앞으로 이런 내용을 진술하겠다 하는 내용의 부분이죠. 그리고 세 번째, 나와 피의자 사이에서 어떤 관계로서 어떻게 이번 사건이 발생할 수 있게 됐는지 그 시발점에 대해서 간략히 적어놓은 부분입니다. 자, 네 번째, 진술서의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나와 피의자 사이에서 일어난 일들을 사실 그대로, 있는 그대로 육하원칙에 의거한 시간 순서에 따라 기록한 부분입니다. 상세하고 객관적일수록 좋습니다. 상대방이 했던 말이나 행동, 내가 했던 말이나 행동 등을 적어놓으면 더더욱 좋은 자료가 될 것입니다. 자, 글을 마무리하는 단계입니다. 예시에는 사실을 기재하였다는 선언과 차후 조사 시 사실만을 이야기하겠다는 다짐으로 마무리를 지었습니다. 추가로 이 문서가 증거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문서를 자필로 작성하거나 자필로 쓴 서명이나 날인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자, 두 번째 예시는 고소를 당한 입장에서의 진술서입니다. 기본적인 틀은 동일합니다. 다만 상세한 내용과 글을 쓰는 입장이 다를 뿐입니다. 추가적인 내용의 차이점은 만약 당신이 억울하게 고소를 당했다면 본인이 고소인을 기망할 의도가 없었음을 알 수 있게 해주는 사실들을 분명히 명시해주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감정적인 호소가 아닌 분명한 사실로서 언급해야 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육하원칙이 적용되어 사실관계를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글이 법정에서는 더더욱 유용하게 작용합니다. 자, 형사고소를 당하거나 사기를 당하는 것은 살아감에 있어 아주 큰 사건입니다. 우리가 가장 감정적으로 될 수밖에 없는 순간이죠. 하지만 가장 감정적인 순간에 이성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모든 큰일을 마주할 때 가장 핵심적이고 중요한 자세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으로 법무라디오 듣는 법이었습니다.